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광고주의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광고주의 지갑에 진짜 돈이 들어가는 그 기준을 세우고 그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 KPI를 산정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KPI를 산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광고 계획, 홈페이지 내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유입자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유료 광고 영역 안에서 그 광고 계획, 한 달짜리 광고를 어떻게 운영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그 미디어 믹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2강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를 보시면은 이제 미디어 믹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드렸고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디어 믹스를 왜 짜야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광고 대행사의 입장에서 혹은 인하우스 마케터 입장에서 쭉 제안들을 여러 가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제안받은 내용을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광고를 할 건데 라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그 계획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로 된 계획표이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를 기획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을 쭉 받으셨으면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은 이 내용을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상부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디어 믹스를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인 측면 안에서도 미디어 믹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믹스 속에서 이제 실제로 광고를 운영을 하다 보면 미디어 믹스가 계획대로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미디어 믹스는 광고 진행 전에 목표치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그 예상값이고 실제로 광고를 돌리다 보면은 이 비효율 매체들이 곧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광고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디어 믹스를 처음에 세워놓고 광고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운영한 다음에 그 광고 성과 보고를 받으실 때 그 내용을 한 비교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를 미디어 믹스로 세웠다면 이제 월 보고를 받으실 때 그 달성 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개선되어야 하는 최종 지표가 아니라 각각의 중간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표를 체크하고 이 중간 지표를 높이기 위한 다음 달 업무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미디어 믹스가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광고의 관점에서 한 장으로 한 달간의 광고 계획을 정리하고 그리고 월초에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미디어 믹스가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종적인 목표는 실제로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를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 믹스를 직접 작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대행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 믹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해당 내용으로 제안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목표 광고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기 위한 KPI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지난 강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룰 내용은 다양하게 짜여진 미디어 믹스 예시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KPI 달성을 위한 미디어 믹스를 직접 짜보자 라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건 뭘까요? 한 달 동안 광고를 운영을 하면서 어느 매체에 얼마를 쓰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디어 믹스예요. 간소화된 미디어 믹스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공식몰에 파워링크 검색 광고, 그리고 메타 광고, 구글 광고, 당근마켓, 그리고 공식몰 안에서는 어떤 광고 매체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자라는 내용이 담긴 아주 간단한 미디어 믹스였습니다. 사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도 이 중요한 건 미디어 믹스는 미디어 믹스다
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제안을 많이 나갔던 적도 있으나 광고주님들 항상 궁금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과연 몇 명에게 노출이 되고 몇 명의 홈페이지 유입이 발생이 되고 그 중 안에서는 구매나 아니면은 상담 신청 같은 전환이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광고주분들이 많이 요청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미디어 믹스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 이 정도까지도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뭐를 홍보하겠다. 어떤 미디어에서 홍보하겠다. 그리고 각각의 광고 상품들은 이렇다. 그리고 캠페인 명은 이렇게 되고 예상 타겟은 이렇게 타겟 계획을 세워봤다. 그렇게 쭉쭉쭉쭉 했더니 전화는 총 300 몇 건이죠? 306건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 광고비에서 이 전환수를 나눴더니 이제 CPA 어떻게 보면은 DB 단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상담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5만 원의 돈이 최종적으로 나가더라라는 내용을 사실 광고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도 말하고 싶고 그리고 광고 제안을 받는 사람들도 해당 내용들은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광고 집행 전에 전달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처럼 안 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세부적인 데이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광고를 운영을 해봤더니 전환율이 한 3%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광고 초기 집행하기 위한 목표는 이렇게 세웠으나 광고를 운영해보니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안 나왔더라 라는 점을 체감을 했으면 이제 차월 광고에 대한 미디어 믹스를 세울 때는 광고를 운영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미디어 믹스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번 이 장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입니다. 광고 예산은 한 1,700만원 정도로 광고를 돌리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광고를 해본 적이 없는 광고주였어요. 이 모든 게 이전에 돌렸던 데이터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내용을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광고 매체에 대한 경험치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한테 우리 브랜드의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우리가 광고를 노출시킬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어느 정도 CPC와 그리고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가정을 해달라고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 믹스를 짜달라고 하고 제안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의 현 상황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타겟의 전반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 조회한 다음에 이 내용을 짜주셔야 됩니다. 완전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짤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강의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업체고 강의 상품이 크게 하나가 있고 강의 상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의원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판매하고 있는 뭐 상품들이 뭐 리프팅, 지방분해 주사 이렇게 상품별로도 광고 예산을 분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렌트카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뭐 장기 렌트, 신차 견적, 오토캐시백 뭐 이런 내용들이 각각의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품별로도 미디어 믹스를 짤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해당 내용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엑셀 데이터를 입력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업체는 상품 1번에서는 일단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검색 광고에 아무래도 효율이 높은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는 파워링크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브랜딩과 그리고 검색량, 브랜드 검색량의 증진, 그리고 많은 노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튜브 광고도 같이 진행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다음에 상품 두 번째는 좀 특이하게 이제 메타 광고, 이제 배너 광고 중에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광고가 이제 메타 광고인데, 이 메타 광고도 집행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글 GDN과 ADN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안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매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각 매체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소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먼저 1차적으로 한번 짜봤고요. 그 다음에 이 미디어 믹스를 짜면은 어느 정도의 결과 데이터 CPA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확인하면서 이제 이 예산을 조정해주는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채워주셔야 되는 항목은 바로 이 광고 매체의 전반적인 CPC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입력을 해주시는 건 이제 CPC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검색 광고는 비워놓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해당 업종은 파워링크에서 광고를 운영했었을 때 파워링크 경쟁이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링크에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쓴다고 하면은 이 CPC,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은 3,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 광고의 경우에는 클릭이 조금 낮습니다. 클릭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PC가 굉장히 높은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의 경우에는 CPC가 1800으로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쭉쭉쭉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의 경우에는 3,200원, 이 업계 평균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의 경우에는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500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경우에는 1,7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DN이라는 매체의 특징은 노출과 클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네트워크 배너입니다. 노출되는 지면은 언론사, 카페, 커뮤니티도 있게 되고, 그 중에 아이커버라는 홈페이지가 딱 뭘 클릭하지 않았는데 팝업처럼 딱 뜨는 광고의 경우에는 그 팝업이 하나 떴을 때를 클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클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C가 저렴한 매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원 정도가 업계 평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이제 CPC에 대해서 입력을 했는데, 이 다음으로 넣어야 되는 항목들이 해당 매체에서 CTR, 클릭률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률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광고를 운영하셨던 이전 데이터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전 데이터를 참고해서 파워링크의 클릭률을 여기 넣어 주시면 됩니다. 클릭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3.2%고요. 유튜브 광고의 경우에는 6.5%, 그리고 네이버 파워링크, 잠시만요. 네,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링크 클릭률이 2.37%, 그리고 0.08%, 그리고 2.2%, 0.48%, 0.52%, 0.52%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계 평균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CTR까지 검색을 해주시고, 이제는 쭉쭉쭉 해당 내용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수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클릭수는 결국에는 광고 B에서 이 CPC를 나누면 당연히 클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쭉쭉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릭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700만원어치 광고를 돌리면 9,800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온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노출수도 한번 산정해 볼까요?
노출수는 또 굉장히 쉽습니다. 노출수는 이 클릭수를 나눕니다. 근데 뭘로 나누냐면 클릭률로 나눕니다. 그럼 당연히 노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함수를 바탕으로 나머지 부분을 쭉 채워주시면 광고의 노출수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정해 줘야 되는 내용은 바로 전환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환율은 뭐냐? 파워링크에서 1143명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이제 상담 신청을 하더라 상담 신청을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 전환율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행사로부터 이 전환율을 한번 문의를 해서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입력을 하면 3.2%, 6.5%, 8.6%, 4.32%, 그리고 4.32%, 0.6%가 전환율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 부분도 예측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조회해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은 CPC, CTR, 전환율 이렇게 3개입니다. 나머지는 수식으로 들어가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상 전환수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전환수는 당연히 홈페이지 유입자인 클릭수에서 전환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전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수도 채워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전환율이 지워졌네요. 한번 입력해주고 그럼 이 내용도 쭉쭉쭉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전환율이 나오게 됩니다. 마켓 코스트 같은 부분은 일단 총 비용을 걸어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연동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CPM이 뭔가요? 이제 1000회 노출당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회 노출당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광고비를 나눠요. 노출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하면 CPM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배너 광고와 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조회당 비용으로 이제 광고비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 CPM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채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 단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고 단가는 우선 이 구매 단위별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선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단가는 CPC가 되겠죠. 여기에 연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워링크 또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CPC랑 연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배너 광고나 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CPM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컨트롤 1번 누르면은 이 사용자 지정에 이 864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형식을 그 자동화하는 서식을 지정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CPC는 여기를 CPC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도 배너 광고 영역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자, CPA DB 단가라고도 합니다. DB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광고비를 전환 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상 전환 수. 그러면은 그런 거죠. 파워링크에서 홈페이지에 유입된 사람이 한 건의
DB를 입력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10만 9천 원 정도 쓰겠구나 라는 내용이 결국에 그러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쭉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없는 부분을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전부 다 끝났습니다. 왜냐면은 이 서브 토탈은 위에 있는 내용들의 합계거든요. 이거 좀 서식이 잘 지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클릭수, 전환수, 잠시만요. 전환율을 여기다가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수식도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CTR은 클릭수 나누기, 광고 노출수 잘 되어 있나 한번 체크도 해보고, 이 마켓 코스트 광고비도 한번 수정을 한번 해줍니다. 여기도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 F2를 누르면 이렇게 함수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함수를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뜯어본다 할 때 F2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기 잘 되어 있나 확인합니다. 체크하고, 그리고 마지막 토탈은 이게 이 두 가지 상품 A와 상품 B에 대한 내용의 합계로 정리를 해줍니다. 네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료 광고 영역 중에서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는 다 됐는데,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는 산정이 좀 특이해요. 이제 CPC와 그리고 CTR 그리고 전환율을 바탕으로 이 노출 데이터를 역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브랜드 검색량은 이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저희가 뭐 잘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가장 먼저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내용이 광고 노출수입니다.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키워드 도구를 보면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한 달에 몇 건의 그 검색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 명을 치면은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듀윌이라고 치면은 에듀윌 검색량이 뭐 한 달에 뭐 500건이겠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색량 기준으로 이제 노출수를 산정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가 가장 상단에 뜨기 때문에 무조건 노출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의 CTR은 타 신규 유저를 바탕으로 한 광고보다 클릭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브랜드 검색 광고를 검색한, 그러니까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은 애시당초 우리 브랜드 뭘로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클릭률은 10.5%라고 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 광고 노출수에 CTR 곱하면 클릭수가 나온다 라는 내용이고, 전환율도 다른 매체랑은 다릅니다. 전 8%, 3%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브랜드에서 상담 신청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환율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예측을 해서 넣어줍니다. 전환율은 크게 12%까지 산정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전환수 한번 보면 이 클릭수에 곱해줍니다. 이 클릭수를 전환율로 한번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전환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CPM은 뭐 똑같이 복붙해 주시면 될 것 같고, CPC는 저희가 이 나머지는 텍스트로 쳐가지고 들어간 CPC 금액이잖아요. 근데 CPC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를 클릭수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CPC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DB 단가 같은 경우는 뭐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 광고비 나누기 전환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품 A와 상품 B, 상품 1과 상품 2에 대한 이제 광고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00만 원어치 광고를 돌리면, 물론 대행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보통 해외 매체의 경우에 15%를 별도 청구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1,700만 원어치 광고를 돌리면 노출입니다. 이제 188만 명한테 광고가 노출이 되고, 그 중에 클릭 수는 이제 9,900명이, 잠시만요. 네, 9,900명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들어온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9,900명이 들어왔었을 때, 그 중에 이 미디어 믹스 전체의 조합으로 봤을 때 3.15%가 상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312명이 상담 신청을 할 것이다, DB를 남길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전환수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광고주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은 딱 이 전환에 집중을 하시죠. 1,800만 원어치 쓰면은 312명 고객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한다고? 그럼 우리가 해피콜만 잘 하면은 우리가 이 DB들을 실제 계약까지 성사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미디어 믹스를 운영을 했었을 때 한 개의 전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DB 단가가 51,000원이겠구나 라는 내용을 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케터분들이 미디어 믹스를 짤 때 한번 쭉 보세요. 쭉 보다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광고주님들이랑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고객 한 명이 DB 남기는데 유튜브에 16만원, 이 DB 단가 16만원인 거 이거 맞아? 라고 광고주님이 물어보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비싸게 이 유튜브 광고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케터 분들은 또 이를 또 수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예산을 계속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5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이 각각의 예산 비중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도,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지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해보진 않았으나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광고 소재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잘 뽑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광고를 좀 더 이 CPC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 올바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타겟팅을 진행을 해서 정확한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소재 크리에이티브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아니면 창의적이게 해서 이 유입당 비용을 이제 3,000원, 3,200원까지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낮출 수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의지치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CPC를 클릭당 비용을 2,800원까지 낮춰보겠다, 혹은 좀 더 과격하게 우리는 소재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2,000원까지 맞춰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 CPA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유입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유입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혹은 그런 내용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 안에 어떤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내에 뭐 클로징 패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 가지를 좀 넣어서 우리가 전환율을 한번, 지금은 8.6%로 예상했으나 한번 10%까지 올려보자 라는 내용으로 의지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환이 늘어나고, 당연히 전환이 늘어나니까 이 DB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이 미디어 믹스를 전달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업계 평균을 바탕으로 이 미디어 믹스로 광고주들에게 컨설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CPC와 그리고 전환율 그리고 CTR 이런 중간 데이터들에 대해서 의지치를 어느 정도 넣어서 이 목표 자체를 조금 더 낮게 높게 가져가 보자라는 제안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기 전이나 후나 저는 목표 없이 광고는 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 믹스를 꼭 짜고 운영을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타이핑으로 직접 쳐보면서 한번 엑셀의 백지장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광고에 대해서 집행하기 이전에 미디어 믹스를 직접 예시들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수기로 직접 타이핑을 해 가면서 이 미디어 믹스를 짜는 시간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좀 요청 주실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